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료 핵심 유학 강의 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것은 뭐 설명이 있는데 이건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 뭐 더 집어넣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여러분 보면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민총이 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물권법 이렇게 돼서 번호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표시를 좀 해가지고. 그 다음 물권법의 가운데요,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가 전세권이에요. 중간에 보면 물권법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래가지고 24페이지예요. 여기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또 채권법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법은 아직 없어요. 특별법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은 여러분요, 주택임자 같은 것은 뭐 이렇게 한 장으로 나타내기 아주 힘들단 말이죠. 특별법에서 한 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 부동산 실명법밖에 없어요. 실명법은 어떻게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이것도 여러분요, 이제 마무리 특강을 했을 때 사용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왔다 갔다 다니면서 강의 노트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강의 노트 보면 금방 빠르겠죠. 아시겠죠? 잘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혼자 색칠하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양이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노트를 볼 때는 시간 두고 보면 안 돼요. 앉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키에 딱 봐야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보면 안 되고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두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눈에 익는데 한 번 쭉 보고 나서 놔두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면 처음 봤던 시간 그대로 또 흘러가요. 똑같은 시간이. 그래서 두세 번 해가지고 딱 머릿속에다 딱 그림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나중에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요. 거기 이제 여기 출판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천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전세권을 공부했었기 때문에요. 천재는요, 페이지. 천재요, 페이지 90이에요. 전세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요, 페이지 91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463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은 용유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담보물권적 성격에다가 써요. 경매 청구요. 자, 그다음에 464는요.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성립 요소이고, 그런데 뭐는 아니다? 줄고요. 인도는 성립 요건 X.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465번은요.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 그 다음에 466.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어도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467은요. 오래 썼는데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제3자 명의의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전세권 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으면 된다. 468.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469. 전세권은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이죠. 용익권능은 당연소멸.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요, 더 이상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470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죠.
법 좀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점유는 뭐라고 했죠? 점유는 베타쌍이다. 베타쌍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봐. 지금 여기요, 여기 이렇게. 이게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인데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이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줬어. 그 지상권을 뭐한다? 점유한다. 점유는 뭐다?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상권을 줬는데 여기 다시 또 일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병한테 전세를 줄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전세를 준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이 토지가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이요. 여기서 이만큼만 전세를 주고 여기서 이만큼은 지상권을 주고 여기서 이만큼은 뭐란다? 임차권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그 토지 일부에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470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줄고 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이꼴 점유죠. 점유한 후 이 말이죠.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나 일부 다 안 돼. 전부나 일부 다 안 된다고. 알겠죠? 471은요.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죠.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이 되죠. 전세권 줄 것이고 상린관계 줄 것이고 전세권뿐만 아니라 써야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자, 471은요. 제3자가 뭘 한다? 불법 점유. 제3자가 불법 점유.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죠. 전세권을 취득한 자 줄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 알겠죠? 전세권 행사. 그 다음에 또 써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건물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 건물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73번은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뭐다? 경매 청구죠. 474.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475.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죠. 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472번에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토지 소유자도 철거 청구 가능. 토지 소유자는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전세권자는 뭐에 의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지상권자는 뭐에 의해서? 지상권에 의해서. 이렇게. 476. 전세권자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점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침해 동그라미,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한다. 또 침해가 됐으니까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477.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죠. 그 건물 할 때 건물 동그라미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 다음에요. 478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78번 보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원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양도를 금지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그래야만 할 수 있다. 대양. 설정행위로 금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타인에게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그랬죠? 그 다음에 됐어.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이 중요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법조문 307조. 480번을 보면요.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이 양도가 되죠. 양도. 그럼 어때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종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로 한다? 면하죠. 면한다. 거기를 줄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로 면한다. 그 다음 줄 긋고서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자,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자 이런 말이죠. 자, 481. 전 전세의 전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여러분 이미 얘기했죠. 원 전세권하고 전 전세권은 원 전세권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308조 밑에 482.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줄과 불가 학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전제. 자, 그 다음에 다시 483.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또는 전전세하면 원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그러면 양도를 해야 소멸하지. 전전세는 소멸하지 않아. 그런데요, 여기 봐봐. 483에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거기 줄고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나 전전세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308조 법조문 공부 안 했으니까 308조 한번 봐봐요. 그러면 308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줄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거기 줄과 왜 부담하는가? 왜 부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줄 거 설정자의 동의 없이 행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09조를 한번 봐봐. 309조 법조문.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얘기해. 필요비를 뭐 한다? 수선해야 된다. 전세권자는 수선해야 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줄고 없고 필요비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요비 청구 X 이 말이죠. 그래서 484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은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 이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의무로 뭐라 한다? 필요비 부담이 말이죠. 그다음 310은 이런요, 유익비는 우리 민법의 다 대원칙이라고 그랬죠?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어야 한다? 법조문의 310조 두 번째 줄 맨 끝에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이죠. 소유자, 회복자를 뭐라고 그래? 소유자. 그러면 거기 채무자로 되는데 채무자를 이제 회복자라고 써. 회복자. 채무자를 회복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이다. 그래서 485는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 오른쪽이요, 486을 봐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용도. 뭐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다? 귀책 사유다.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487은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전세권자의 과실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유죠. 과실은 책임 있는 사유. 아까 했었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 그러면 전세권자를 뭐를 부담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자,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최장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런데 건물 전세권을 몇 년? 1년. 488.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런데 건물 토지 절대 안 돼. 건물은 몇 년? 1년. 489.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몇 년으로 한다? 1년. 토지는 최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있어? 토지도 최장 토지동이라고 하고 최장 10년 이렇게.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갱신청권 줄 것이고 갱신청권을 줄 것이고 써서 거기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다.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갱신청구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갱신을 청구한단 말이죠.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다 했어?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뭐라 쓰냐? 판례는 토지 전세권의 인정. 판례는 토지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490번은요, 491. 건물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 1년 건물. 전속기간은 2년이야, 2년으로. 그런데 원래 이 문제가 뭐냐면, 건물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전속기간은 2년으로 된다. 그래, 틀린 걸로. 왜요? 건물은 전세권 몇 년이다? 1년이고, 2년은 뭐다? 2년 동그라미?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2년이죠. 건물 전세권은 최소 몇 년이다? 1년이다. 됐죠? 자, 밑에 492번.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 줄고, 이런 법정갱신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93.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죠. 여러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뭘 한다? 기간은 뭐 한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알겠죠? 통고한다.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이렇게. 자, 오른쪽 313절 보세요. 전세권의 소멸 통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495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는다. 몇 개월이다? 6개월에다 써. 3개월 X라고 써. 3개월. 왜냐? 여러분, 3개월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3개월 어디서 나와? 그것은 어디다? 주택 상가 임대차.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 3개월이에요. 자, 496은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전속기간의 약정이 뭐한 걸 본다?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자, 316조 밑에요. 497.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딱 두 마디다.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쓰고 이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퀄. 했어요?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 플러스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딱 두 마디가 중요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부터 매수. 전세권에서는요,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 플러스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 자, 317 밑에 498.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이 성립 줄고 봐. 전세권이 성립 그러면 뭐다? 이퀄 등기, 이퀄 대항력.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등기를 했다는 거고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립했는데 소유권이 바뀌어서 소유권이 그러면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499.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죠. 자, 줄과 거기다가 밑에다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건물 전부, 거기로 줄거 봐. 맨 끝에 건물 전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건물 전체를 뭐라고 한다? 나머지 건물 부분 이 말이에요. 건물 전체란 말이 나머지 건물 부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00번은요. 500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뭘 한다? 지치하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01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를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